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 이인선 의원입니다. 저는 독립유공자의 자손입니다. 나라 있음에 내가 있고 내가 없음에 나라 있다면 이 한 몸 던져서 나라의 안이 건지리 3.1 만세운동을 주도하신 저희 할아버지의 묘비명입니다. 저는 이것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무엇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는 길인지 고민을 담아 대정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총리님.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폄훼하는 야당의 공세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월 10일 여건희 민단중앙본부단장님의 인터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을 속 시원히 욕하고 돌 던지면 일본인 대신은 교포들이 맞는다라고 합니다. 야당은 일본에 거주하는 역사 희생자인 400여만 명의 한국계 교민이나 일본 국적 취득자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냉정하리만큼 침묵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 인터뷰를 봤습니다만 그 인터뷰 이외에도 저희가 일본에 출장을 가거나 했을 때 뵙는 우리 동포들의 그 한일 관계의 경색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과 불편함,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한일 관계가 정상화의 방향으로 가는 그런 와중에 동포들께서 굉장히 안도하시고 기뻐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잘 구축을 해서 제1동포들이 더 이상 그러한 그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회와도 지속적으로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국회에서 한일 간의 의원 연맹이나 이런 여러 계기를 통해서 한일 관계가 어려운 와중에도 끊임없이 가셔서 소통하시고 또 현지 동포들을 격려하시고 하셨던 노력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많이 소가리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어제 이어서 총리님 돌덩이 논란 때문에 억울하시죠?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돌덩이 논란 때문에 억울하실 텐데. 네, 뭐 그거는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돌덩이는 한일 관계를 이렇게 꼼짝 못하게 경색시키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어려움, 장애 이런 거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거를 우리의 강제징용 희생자나 국민이나 이런 분들을 지칭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보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미래로 나가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지금의 이 길을 탈피하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경제 분야 대질문인 만큼 경제 분야에 집중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이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경색되면서 우리 경제에 어떤 어려움이 야기됐고 또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해결할 것은 무엇이며 어떠한 경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 연구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만 일본에 대한 교역 비중은 계속 그 하락이 가속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무슨 코로나에 물론 영향도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인적 교류에 대한 감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두드러졌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출 규제에 따라서 개별 건으로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때문에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라든지 또 허가 상황으로 되니까 결국 그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지에 대한 예측이 좀 불가능해지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요. 또 우선 정부 부처 간이라든지 이런 경제 쪽에 있어서의 통상 채널도 굉장히 장애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일 재무장관 회의라든지 에너지, 가스, 철강, 조선과 같은 그 산업별로 소통 채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겪었습니다. 네, 실익 외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과거를 잊어버리자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역사 문제에 강력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 문제는 정치인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여러 위원회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총리님, 이번에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때문에 어저께 국제박람회 기구 실사단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주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그 엑스포와 관련된 그 정책을 하는 그런 분들을 위로부터는 대통령서부터 장관, 외교부 장관, 산업부 장관, 부산시장 저 모두 다 그분들을 만나서 대한민국의 그 개최에 대한 의지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깊은 인상을 받고 있는 것은 또 가장 큰 인상을 받은 것은 우리 국회에서 여야를 초월해서 239분의 의원님들이 전원 만장일치로 그 엑스포의 성공을 기원하는 결의문을 통과시켜 주시고 앞으로도 여야 가리지 않고 계속 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거를 본인들이 와서 방청석에서 방청을 하고 있는 그런 계기에 통과를 시켜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아마 어느 나라에서도 그러한 그 계기를 가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고 아주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국회와 국회 또 사무처에 준비하시느라고 아주 많은 애를 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과 우리 그 여야 대표들도 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청년님 꼭 유치해 주시고요. 자리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농식품부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대통령께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상의 정당한 제2요구권을 행사하셨는데 정부를 대표해서 의무화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국민들께 소상히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쌀은 우리 대단히 중요한 작목이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도 농업 정책의 1번이 아니고 거기다가 플러스 국가 정책의 1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40조 가까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오늘날 우리 농업 기반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쌀 생산이 기계화도 100% 되어 있고 고령화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다른 작목보다는 상대적으로 생산하기가 조금 수월한 편입니다. 이건 우리 농업인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일이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경제성장하고 이렇게 세계 8대, 10대 선진국에 들어가고 이러면서 식생활이 어마어마하게 변했어요. 지금 지난해 우리가 쌀을 주곡이라고 쭉 해왔는데 쌀은 1인당 56kg밖에 소비를 안 하는데
고기는 60kg를 소비합니다. OECD 평균하고 거의 근사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쌀이 남아도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쌀은 귀하지만 남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부가 쌀 생산을 줄여서 소위 수급 균형을 맞춰서 소비에 맞도록 줄여가지고 또 벼재배하는 농업인들은 가격을 보장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수급 균형을 이루면서 쌀은 적정 가격에 공급이 될수록 하는 게 우리 국가가 해야 될 일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좀 추진한 이렇게 통과시킨 우리가 일명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굳이 전문가의 의견을 빌리지 않더라도 쌀 생산을 증산을 하는 요인, 아주 그 강한 유인책이거든요.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남아서 농업인들이 어떻게 보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거기다가 더 부채질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는 도저히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그렇다고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그걸 어쨌든 격리를 하든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도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지만 전문가들 얘기는 계속 우상향으로 약 7년 후에는 1조 4,600억 원을 여기다 투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 FAO라고 세계 식량농업기구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권장하는 주곡의 보관량, 유지량이 얼마냐면 2달치입니다. 70만 톤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180만 톤 가지고 있어요. 그럼 100만 톤을 말하자면 지금도 창고에 쌓아놓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식용으로 쓸 일이 없습니다. 그 100만 톤이면 2조예요, 2조. 그런 거를 자꾸 더 누적을 시키면은 우리 한정된 예산 가지고 우리 농업은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젊은 사람들이 지금 100만 가구 중에 12,000가구가 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농업을 여기서 끝낼 게 아니면 젊은 사람들한테 몰아줘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농업을 유지시켜야 되는데 안 써도 될 곳에 돈을 쓰면 안 된다 이거죠. 네, 장관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좋다. 돈을 1조, 2조 써서 그러면 쌀 가격이 유지되느냐. 전문가들 얘기는 계속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5년 평균 가격이 19만 3천 원인데 그거보다 정확히 10.5%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농업인한테도 도움 안 되고 국가에도 도움 안 되고 우리 농업 발전에도 도움 안 되는데 왜 이 길로 가냐 이거죠. 제발 다른 것도 아니고 농식품부가 정치하는 부처도 아니고 농식품부 장관의 얘기는 최소한 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저는 이 9월에 이 얘기 나올 때부터 한결같이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안 된다. 다시 한번 국회에서 재논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간곡하게. 네, 잘 알겠습니다. 장관님 하신 말씀 중에 보면 이걸 타작물 재배 지원하고 지금 시장 격리 의무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거는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 예를 들어 하나만 드릴게요. 그 아까 신정훈 의원께서도 말씀하시던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간 매년 700억씩 투입을 해서 타작물 재배를 했어요. 그때는 무슨 강제 매수도 없고 의무 매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2만 5천 헥타씩 3년을 했는데 그러면 벼 재배 면적이 최소 2만 헥타는 줄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얼마가 줄어야 되냐면 매년 논이 다른 용도로 전용돼서 없어지는 게 1만 헥타입니다. 그러면 3만 5천 헥타씩 줄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얼마씩 줄었느냐? 1만 헥타 밑으로 줄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논에는 벼만 심는 게 아니고 다른 작물을 한 10% 심고 있어요. 그러면 벼가 소득도 높고 재배하기도 쉽고 그러면 아, 정부가 이걸 매입해 준다. 아니면 다른 용도로 어쨌든 벼에 대해서 뭔가 보장을 해 준다면은 다른 걸 심던 분들도 이쪽으로 넘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해도 어려운데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사전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작물 직불제도 금년부터 도입을 했는데 밀, 콩, 가루쌀을 심으면 헥타당 250만 원씩 추가로 드리는데 이 의무화라는 거를 해놓고 이거를 하겠다 그러면 두 개가 상충되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잘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해서 써야 할 소중한 재정으로 오히려 민생을 어렵게 만들게 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지역 현안입니다.
이 PPT를 보시면 지금 보이는 이곳이 장관님 화면에 보이는 이 저수지가 수승못입니다. 이 수승못을 농업용 저수지라고 보입니까? 아니면 주민을 위한 힐링 관광 명소라고 보이십니까? 지금 저도 수성못에 한번 다녀왔고요. 이제 농업용수 공급 저수지로서는 생명을 다했죠. 예, 생명을 이제 다했습니다. 주변에 예, 그래서 주민들의- 제가 말씀 먼저 드릴게요. 네네. 앞에 시간을 많이 드렸으니까. 네네. 1924년에 지역민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때 재원은 대부분 외부에서 왔습니다. 그 다음 69년도에 농업용 저수지에서 유원지로 탈바꿈을 하고 1980년에 농업 기반 시설이 완전히 상실됐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최근에 그야말로 2015년도에 농어촌 공사가 소유권을 등기 이전했더라고요. 이게 7, 8년이 되면서 농어촌 공사가 무단 점유, 부당 이득금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됐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면 대비 좋을까 고민이 많은데요.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이거는 사유재산입니다. 네. 농어촌 공사가 옛날 수리조합하고 옛날 농업기반공사하고 합쳐져서 지금 농어촌 공사가 됐는데 옛날 수리조합 때 사유재산이고요. 이 용도를 다한 경우에는 용도 폐기를 합니다. 폐지를 하는데 뭐 지금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아예 바로 이관을 해주면 무상으로 양열을 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현실이 어떠냐면은 농어촌 공사가 우리 농업인들 농사 편하게 짓도록 하기 위해서 전국에 약 7만여 개소의 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하는데 1년에 평균 4천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해왔냐면은 정부 예산을 약 3분의 1을 투입을 하고 나머지 2,500억 정도는 농어촌 공사가 가지고 있는 이 수성모처럼 이거를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거나 네. 아니면 용도 폐지해서 매각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농지 그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대구시에서 매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법안을 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안을 냈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시민들이 돈을 내서 만들었고 근데 지금에 와서 시민의 땀과 돈으로 다시 사라 하는 거는 제가 입장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법안 중에서 매매 또는 무상양료라는 부분을 제가 개정안으로 냈습니다. 매매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거에서 무상양료 법안을 냈는데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정부에서 받는 재정이 약하다. 3,600억 정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1,500밖에 못 받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메꿔가는 그런 양상이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맞는 말씀이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매각할 게 없으면 당연히 정부가 책임을 져야죠. 근데 이제 우선은 농어촌공사 내부에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매각하거나 임대해서 거기서 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데 상당 부분 쓰고 있는데 전국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대구만 이렇다면 별개의 문제인데 전국에 이런 게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전국적으로 사례를 보니까 굉장히 사례가 다르더라고요. 저희 수승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0년 전에 이렇게 히스토리가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힐링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관광에 대한 내수 진작을 위해서 이런 힐링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주인적으로 생각하셔서 공공 부분이 돈이 필요하면 활동하셔가지고 재정부에서 돈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팔아서 메꿔 가겠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1,200억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예. 대구에서 사시죠? 그거는요, 설 수가 없는 게 벌써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공공재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살 수가 없고요. 아무튼 장관님께서는 이런 수승목 같은 공간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에 대해서 차별화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재정은 따로 구입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법안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요,
기재부 장관님 계시는데 장관님 여기에 재정을 안 주니까 직원들이 계속 이런 관리비나 내지는 갖고 있는 저수지를 팔아서 메꿔가고 있으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두 가지였습니다. 재정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 제가 낸 법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해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법안에 대한 검토는 충실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다음은 조승환 해수부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요새 지금 그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프시죠? 네. 예. 일본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로 모으고 있었던 원전 오염수를 130만 톤을 올해 상반기에 방출해갔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 야당은 벌써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여론몰이에 혈안이 돼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장관님 당장 일본의 방류를 막을 묘책이 있습니까?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오염수의 해양 배출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전문가하고 그다음에 전문기관이 IAEA의 안전성 검증 활동에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하고 공동 대응하고 있고요. 한일 간의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한일 간 외교 채널을 통해 투명한 정보 공개와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을 지속 촉구할 것이고 과학에 근거한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검증 등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후쿠시마 8기한에 대한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규제를 지속하고 국내 수산물 및 연근해 해수 등에 대한 방사능 감시를 강화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대응책은 그렇게 장황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만 이 사실은 문정부 정부 때도 뾰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2021년 4월에 일본이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처리 방침을 결정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장관님, 이후로 문재인 정부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했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전 정부에서 국제법적으로 검토는 했지만은 제소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소한 바는 없죠. 네. 예, 지금 묘책이 지금 사실은 없습니다. 네. 없는데 아무튼 장관님 오염수와 관련해서 지난번 광우병 사태를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근거 없는 괴담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이 조장하고 있는 국민의 불안증은 결국은 수산물 소비 감소로 이어져서 그 피해가 오롯이 어민에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 유튜브 방송 등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의 투명한 공개와 소통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수산물 유통 이력 관리 강화 등 우리 정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조치들과 더불어서 그 해양 환경, 그다음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통해 확인된 우리 해역과 수산물의 안전성을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통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가짜뉴스에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계획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튼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제 관계국끼리 같이 모여서 공동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IAEA를 중심으로 해서 TF가 만들어져서 예. 그 각국의 전문가들이 지금 검증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독자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우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외교 채널을 통해서는 지금 예.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네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중차대한 시기고요. 장관님의 존재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쓸데없는 괴담이 난무하지 않도록 최전선에서 막아주셔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다음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예, 부총리님. 네. 오늘 계속 질문이
자산이 어떻게 되냐, 경제가 어떠냐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질문을 받으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PPT를 보면 우리가 공기업들에 대한 이 질타도 많습니다. 사실 공기업들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본인의 등급은 B인데 불구하고 우리 공공의 51%의 자산이 있다 보니까 A 등급으로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 공기업들이 성과급에 잔치를 한다고 계속 언론에 맡게 됩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 공기업들도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건전하게 운영돼야 된다. 대전제입니다. 기본이 무너지면은 역시 부수지고 또 공기업도 크게 보면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업들이 건전하게 가야 된다. 여기에 관해서 저희들이 엄중히 인식하고 특히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공기업 경영 평가에 있어서도 새 정부 들어서 경영 평가의 재무성 지표를 훨씬 더 비중을 높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부총리님. 기업에 대한 평가, 공기업에 대한 평가는 정말 경영 평가 시스템에 재무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해서 방만 경영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국민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꼭 해주실 수 있으시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총리님 질문을 제가 할 수가 없는 게 앞에 질문을 너무 많이 받으셔서 총리님한테 할 질문에 대해 대신하겠습니다. 네. 지금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일본 업체들을 유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쨌든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의 발전과 일본 업체의 소부장하고의 연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이렇게 판을 벌이게 되면 다른 외국의 기업들도 들어와서 선순환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 총리님 생각에는 우리가 일본의 소부장 기업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본은 우리하고 굉장히 경제 교류가 많고 앞으로도 훨씬 더 강화 확대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이 소부장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고 거기도 나름대로 소재 또 첨단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 곳입니다. 반도체 분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반도체 경쟁력, 우리의 첨단 기술과 일본의 그런 기술이 같이 통합이 돼서 한쪽에 클러스터가 형성되면은 정말 우리의 지금 반도체 초격차 세계 인류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우리의 정말 이 경쟁력 있는 그런 최고의 전략 산업으로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괜찮은 산업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고 여기에 하나의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이래서 우리의 소위 말하는 전략 산업, 전략 기술들이 훨씬 더 강화 발전돼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지금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용인 이 단지가 활성화가 되면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우리나라가 투자하기에 규제가 많고 또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에서 돌아왔을 때 잘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님, 부총리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예, 전적으로 우리 의원님 지적의 문제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데 용인에 되더라도 물론 일본만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주요 선진국의 이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함께 되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그렇게 괜찮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올라 그러면은 기업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 소위 말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드러내줘야 되고 우리의 노동시장 환경도 정말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함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제, 기업 환경 그다음에 우리 노동시장 환경을 그렇게 선진국에 필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빨리 만들어야지 우리가 시장을 닫아놓고 우리가 경직적으로 하면서 우리는 왜 또 저 나라만큼 못하느냐 이거는 정말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지적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이 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열심히 할 테니까 또 법 관련 부분이 있으면 국회에서도 많이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편의 염려는 용인에 너무 블랙홀이 되지 않냐. 그래서 구미에도 반도체, 포항에도 2차 전지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 산단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반드시 그렇게 전체적으로 짚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것들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일 관계 파탄, 탈원전 정책, 세금 폭탄 등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1년이 되어갑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발목만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발목 잡기도 모자라 어떻게든 정부를 비난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정권을 교체해준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